혹시 학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계획은 잘 세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꿈도 원대하고 네. 꼭 하는 말이 방학하면 시작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전까진 놀고. 학부모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친구가 아침에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은아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시작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겨울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방학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에 있는 일반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석환이라고 합니다. 겨울방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름방학이랑 대비되게 겨울방학이 기간도 훨씬 길기도 하고 학년 자체가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높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 갑자기 성적이 바닥을 쳐버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계획은 잘 세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꿈도 원대하고 네. 방학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하는 말이 방학하면 시작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전까진 놀고 계획대로만 한다면 사실 완벽한 방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꾸준하게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학원이 필요한 친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방학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 친구를 학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시켜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근데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친구가 아침에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원을 뺑뺑이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빼서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서 적응 못하니까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면 이 친구는 학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원을 다니는 걸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본인이 스스로 정한 양이나 본인이 스스로 정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를 더 적합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학원이 필요한 친구인가 판단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잡아주기인데요. 보통은 시간보다는 목표 위주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해요. 아이들이 아마 계획을 세우면 오늘 국어 2시간, 뭐 수학 3시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간 단위는 사실 아이들의 집중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 하루 하면 내일부터 안 해요. 하루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주간으로 세워서 이 주에 요만큼을 해결을 하고, 만약에 못한 게 있으면 주말에 보충을 하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설정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한 주 한 주 단위를 잘 따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주의 공부를 내가 50시간을 목표로 잡았다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어를 몇 단원을 어떻게 끝낸다, 그러면 국어 어떤 단원을 기출문제를 몇 번 회독한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 동안 그 계획을 못 끝냈으면 주말에 보충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자신의 계획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옆에서 부모님이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전자기기 사용은 부모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른인 저도 전자기기 사용을 통제를 하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하나 보기 시작하면 또 하나 보고, 이것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늦게 자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전자기기 사용은 부모 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하루에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방금 계획을 세우고 아이가 오늘 이거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그걸 끝낸다면 이제 이건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 부모님들의 걱정일 텐데, 아이들이 이제 밤에 컴퓨터 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적절한 당근을 주시면서 아이가 이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학원 선생님이나 어쨌든 아이가 좀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학년별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2028 교육 개편안 첫 번째 세대들 예비 고1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기입니다. 예비 고1 친구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하는 이상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3월
3월쯤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자퇴를 많이 합니다. 1학년 친구들이 못해도 한 반에 2-3명씩은 꼭 자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시험에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너무나 믿지 말고 이거 첫 시험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최대한 어렵게 공부하기입니다. 어렵게 공부한다는 게 엄청나게 심화된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기를 탄탄히 한 채로 차근차근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라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시험은 정말 기본기만 알아두세요. 기본만 딱 해서 기본적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의 난이도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등학교는 그걸 가지고는 평균점만 맞아도 다행일 정도로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의대 입사관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의대 입학한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몇 학년 때 뭐 어디까지 선행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선행의 진도가 아주 많이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들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다 다지고 그 다음 선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 습관 만들기인데요. 선생님들도 그런데 중학교에 계시다가 고등학교 오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그 수업 시간 5분 늘어난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 45분과 50분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져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 5분을 계산하면 사실 7교시를 한다고 치면 35분이나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보다 그만큼의 집중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 정도 50분도 못 버틸 집중도를 가지고 오면 사실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긴 너무 어렵겠죠. 그쵸. 아이들한테 제가 조언하는 거는 딴 생각이 나기 전까지 스톱워치 켜놨다가 딴 생각이 나면 멈춰보고, 그래서 그 시간보다 조금씩 늘려서 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50분까지는 집중도를 늘려놔라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그래도 주당 한 5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예비 고2에 대해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는 내신하고 생기부를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과목에 집중하기로 잡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고2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선택 과목을 고르게 되잖아요. 제가 지구과학을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최저를 맞추려고 지구과학을 고를 건데 미리 지구과학을 예습을 하면 어디까지 하면 좋느냐 하는 걸 물어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긴 하거든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양의 볼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보다는 내가 어떤 걸로 수능을 보겠다고 정했을 때 보통은 예비 고3 때죠. 그때 겨울방학에 집중하는 게 좋고, 지금 시기에는 사실 국영수 같은 이제 기초 과목들, 자신들의 실력을 이제 꾸준히 공부해야지만 절대적인 실력이 올라가는 과목들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기부 진로 방향성 고민하기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느 과를 가고 싶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고가 대략적으로 좀 정해진 상태긴 해요. 요즘 학종 추세 자체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내가 이 과를 가고 싶다고 적어 있는 과목도 여기에 과였고 이것도 였고 이런 추세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너희들이 큰 틀은 잡았으면 그 방향으로 조금 약간의 방향성을 맞춰서 너희들 생기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은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2학년이 되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너무 늘어나요. 이제 고1에 비해서 고2 때 거의 1.5배 이상으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 지필고사 시즌이 되면 그때 수행평가랑 지필고사랑 이제 생특에 둬야 되는 보고서랑 계속 이제 모든 과목이 몰아치니까 빨리빨리 자신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 준비하고 미리미리 조금 방학 동안 생각을 해두면, 좀 여유로울 때 생각을 해두면 학기 중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엔 저희가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진로 역량.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도 이제 계열의 적합성을 크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음 학기 때 저희가 어떤 교육 과정을 배울지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차들을 보고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 진로와 좀 엮어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나중에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미리 저는 정해놓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시기별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활동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는 저희가 학사 일정을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요. 시기별 학교 활동 포인트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월마다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
부분들을 좀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 고3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을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의 하한선 정하기거든요. 학생들한테도 항상 상담할 때 어차피 목표치는 다 위에 있어요. 어차피 못 가는 대학들이 쭈르륵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요. 그러면 하한선을 정해야 그래요. 내가 여기 가면 그래도 때려치지 않고 잘 다닐 것 같다의 한계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 제 내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들은. 저는 그래서 재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저는 요쯤에서 만족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만 항상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여기만 가면 괜찮겠다 하는 하한선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 등급 맞출 전략 과목을 설정하기인데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생각보다 수능 등급 올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당장 지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고2 때까지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의미 있는 모의고사라고 해봐야 3학년 때 이제 6월 모의고사일 텐데 그렇죠. 그때 아마 점수를 보면 이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못 맞아본 성적은 수능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설정을 하고 방학 기간 동안 최소한 기출문제는 5회독 정도는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고3 1학기에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최저에 맞출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방학에 최대한 맞춘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2학년 생기부를 확인해서 3학년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2학년 생기부가 이제 마무리되면 좀 방학 동안에 이제 생기부가 웬만한 학교들은 볼 수 있어요. 잘 생기부를 미리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내 강점이니까 이걸 좀 더 3학년 때 살리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2학년 때처럼 조금 더 심도 있게 정해놓으면 3학년 때 이제 아마 담임 선생님들하고 첫 상담을 이제 학기 초에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미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게 부족하고 이거 이렇게 채워주시면 조금 더 제 생기부가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사실 준비해오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렇죠. 막 되게 선생님 저 생기부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를 말한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열심히 찾고 자기가 하고 싶자 하는 친구들이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각 학년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제일 처음에 겨울방학 시작할 때 그 굳은 의지가 사실 1, 2주 정도면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 굳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